개고생해요. 도슨트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제 유튜브에서 미술계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도슨트 선생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슨트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한국에 정말 몇몇 있죠? 근데 제가 좀 되게 중요시 생각한 건, 선생님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성으로서 뭔가 상당히 열심히 메인 도슨트로 활동하는 심성아 도슨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덧 10년 넘게 전업 도슨트로 살고 있는 심성아 도슨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전업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자, 전업이라는 거는 오로지 도슨트만 해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게 전업이잖아요. 전업 작가처럼. 그쵸? 사실 이게 정확한 연수를 말하면 좀 나이대가 드러나서 2007년부터 했어요, 전시해설을. 꽤 나랑 진짜 비슷하다. 네. 저도 2008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 조성 시작했거든요. 저는 2007년부터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보통 자원봉사 맞아요, 저는. 도슨트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되게 돈을 밝혔거든요. 저도 돈을 밝혔어요. 근데 네. 서울시립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은 돈을 밝힌다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쵸. 나는 그래서 완전히 도슨트는 나의 어떠한,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훗날 강의를 할 때 연습해야지, 그리고 내가 대중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봐야지.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미술계에서 일을 한 10년을 했는데 나는 도슨트가 전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책 쓰고 강의하고 미술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기관의 대표가 된 거고, 근데 제가 처음 딱 만난 게 김찬용, 그다음에 심성아, 이런 도슨트들은 완전 전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은 우리나라가 되게 도슨트가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스타 도슨트도 많고, 한국이 되게 특이한 점이래요. 외국 친구들이 그게 되게 재밌대. 근데 저도 외국 작가님들을 만나면 이제 그러니까 도슨트로 소개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도슨트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왜냐면 외국은 네. 도슨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많이 안 와. 그쵸. 근데 저는 일단 스타 도슨트는 아니고요. 스타 도슨트는 아니고 그냥 미래. 그러니까 미래. 아니야. 그러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을 정말 오래도록 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이거 업으로 삼아서 2등으로 오래 가기. 전 3등이 좋아요. 알겠어. 약간 1등은 좀 피곤할 것 같고 어. 2등은 조금 내가 이렇게 잘하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 고문. 그냥 저는 3등이 좋은 것 같아요. 3등이 3등. 영원히 3등으로 하고 싶다. 괜찮다, 되게. 괜찮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현명한 거다. 저는 사실 오늘 저를 초대해 준 게 네. 제가 되게 주접을 잘 떨 것 같아서 초대하신 것 같은데 웃긴 걸 뽑아낼 수 있었어. 약간 좀 정재영의 요정재영 맞아요. 같은 아니, 신동엽의 컨셉으로 짠한 그래서 형처럼. 제가 비싼 술도 사왔잖아요. 네네네. 오늘. 그래서 편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네. 사전에 조사 좀 받아볼 걸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미술계에서 일을 하면서 도슨트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들을 미리 드렸고, 좀 생각을 하고 오셨죠? 되게 솔직하게 매운맛 질문들도 할 거예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없이 왔어요. 왔어요. 알겠어요. 그냥 던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네. 일단은 도슨트로서의 삶, 겉과 속을 파헤치자, 이렇게 제가 적었고, 사실은 썸네일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이 요즘에 솔직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슨트 붐이에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인스타그램 쌤도 하시고 저도 하는데 DM이 하루에 몇 개씩 와. 도슨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지금 도슨트 되기 위해 무슨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로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나요? 꿈이 누굽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선생님은 이 도슨트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내가 이걸 시작했다, 그 느낌, 알바나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나 어쩌면 평생 할 수 있겠다, 그때 기억나요?
사실은 제가 미술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외길 인생이었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고 입시를 치르고 예고를 들어가고, 또 이제 미대 입시 치르고 또 대학원까지 뭐 작가로서의 꿈이 되게 거창했기 때문에. 근데 도슨트는 사실 미술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약간 좀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혹은 뭐 에듀케이터나 도슨트나 사실은 쌤은 아시죠? 약간 좀 경계가 없었던 거. 우리나라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작은 사실은. 미술관은 네. 큐레이터가 도슨트도 했다가 에듀케이터도 맞아요. 했다가, 근데 또 큰 미술관은 이렇다? 학예사와 큐레이터는 또 자기들끼리의 리그야. 도슨트는 도슨트끼리야. 이런 게 조금 또 나눠져 있고. 그쵸. 엄청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맞아요. 보수적인 미술계인데, 맞아요. 근데 제가 실기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미학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 아니요, 아예 그냥 학부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미술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미술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제 작품을 작업할 때 내가 왜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그냥 성향상 약간 좀 파고드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림은 점수를 매긴다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내 창작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 순위가 매겨지고, 사실 예고 때 되게 그치. 치열했거든요. 예고 때는 실기고사를 보면은 복도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순위를 붙여놔요. 근데 1등을 했다가 1등을 놓치면 그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시기엔 더 그렇지. 또래 집단들과의 인정. 그쵸. 근데 또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내가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틀린 답이야. 그러면 짝대기를 그을 수가 있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술사나 미학은 그래도 이론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던 것들을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시험을 보니까 그런 과목에 좀 그런 학문에 빠지게 되면서 미술 작품을 해설하는 거에 끌렸어요. 해설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미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 특히 뭐 전공자가 아닌 엄마한테 뭐 같이 예술 여행을 갔는데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도슨트를 뽑는다라는 공고를 보고 어디서? 기억나요? 2007년도에. 네, 그런 거 말하면 조금 거시기한데. 그래요? 그럼 어쨌든 2007년도에 어딘가에서 도슨트를 뽑는다. 어린이 미술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면접 봤을 때 그 질문도 기억나요. 첫 번째 도슨트 면접. 네. 진짜 그때는 우리나라에 도슨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화도 안 했다? 그쵸. 진짜. 왜냐면 말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슨트라고 하면 뭐라고요? 내가 그때는 솔직히 도슨트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해도 다 뭐 큐레이터 언니. 아니면 그냥 스텝. 맞아요. 스텝.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였어요? 어린이 미술관에서. 그때 어린이 미술관에서 이제 도슨트를 뽑는 상황이었는데 질문이 조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조카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면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이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흥미롭게 설명을 해봐라. 식은땀이 약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이었고. 그때 몇 살이었어요, 쌤? 내가 26살이었는데 쌤 25살이었을 것 같은데? 24살? 더 어렸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아예 학부 시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케이스가 당연히 이제 미술 전공자고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알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학원 강사가 너무 유리했죠. 완전 시급도 높고. 그쵸. 꿀시급. 그 당시에. 꿀시급이었어요. 왜냐면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더 쳐주지. 더 쳐주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 예고를 나와서 예고 입시 반만 맡아도 취업 안 하잖아, 다. 그래서 학원가로도 많이 맞아요. 빠졌어요. 맞아요. 학원가로도 많이 빠졌는데 제 꿈은 그게 아니었고 약간 허황된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그리고 되게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돌아다니는 거? 감사하게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눈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손은 안 따라주고 그러다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도슨트 일을 하게 됐는데 또 한 번 맡으면 책임감이 따르니까 엄청 열심히 했죠. 그리고 다들 오해하시는 게 말을 처음부터 잘했냐? 아니에요. 진짜 연습. 우왕청심환이라고 아실까요? 알아요. 전 알죠. 그걸 먹으면서 그 당시에 20대 때 그거를 했구나. 진짜 먹으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해설 투입되고 막 이랬죠. 그러면은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 회화과 석사를 가기 전에 이미 도슨트를 하고 있었네요. 그쵸. 이미 도슨트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진짜 전적으로 그거를 뭐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 시기는 아니었고 아니라고 그때는 약간 생각해요. 아마추어.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식으로 도슨트 이력을 쌓았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이 저 03학번이거든 재수해서. 네. 쌤 05예요? 비밀이에요? 네. 알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도슨트 자체가 직업이 아니었고, 그죠? 약간 그 단어도 되게 어색하고. 근데 동덕여대 이런 데 큐레이터과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레이터는 좀 알았어, 미대생들이. 큐레이터과는 있었고 그때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지망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핫했지. 근데 다 해외 유학을 갔다 오신 미대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다 반대하셨거든요. 큐레이터 되는 것을. 당연하죠. 너무 힘든 직업이니까. 막 공부는 많이 해야 되지만 박봉이기도 하고 맞아요. 막 계속 열정페이를 맞아. 요구하고. 저한테도 교수님들이 그 알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도슨트를 알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배님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많이 알려졌고 지금은 아예 그냥 굳어졌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06년, 7년, 8년이 우리가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인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이냐면 18년 전. 아 정말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18년 전경에는 도슨트가 전혀 직업이 아니었고 약간 그냥 뭔가 하나의 과정 같은 거였는데 선생님이 심성아 도슨트가 본격적으로 이거 나 진짜 직업이야. 나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때 나이나 혹은 전시 기억나요? 결정적으로 원래는 처음에 도슨트에 뽑혀서 시작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한 전시에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알폰스 무아라는 전시가 있어요. 아마 그게 국내 첫 전시였을 첫 거예요. 알폰스 무아전. 근데 알폰스 무아 전시 때 제가 블록버스터 전시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또 그거를 제가 단독으로 해설을 혼자? 진행하게 된 거예요. 혼자. 근데 그때는 정말 열정이 너무 넘쳐서 해설이 끝나고도 막 전시장에서 살았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 알죠?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맞아요. 나 알폰스 무아 지금 탕구 만렙. 근데 저는 도슨트 시작하고 한 10년까지는 저한테는 흑역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 과다였던 그때가 너무 싫은 거야, 막. 아니 근데 그때가 제일 귀엽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같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제될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막 이제 힘을 많이 빼고 빼고가 설명하는 되는데 게 제일 좋지. 그때는 정말 막 진짜 멀리서 봐도 막 눈이 막 이글이글 막 타가지고 내가 막 뭐 이 전시 해설로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맞아. 진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였고요. 막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매달려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보통 회화는 나의 것을 표현하는 일이고 작가는 도슨트는 이미 완성된 많은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일이어서 원래 회화과 친구들이 작품 설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내 작품이 설명이기 때문에. 근데 또 회화과 도슨트가 몇 명 있긴 있지. 근데 그게 되게 좋지만 약간 좀 충돌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원래 작가님들이 자기 작업 설명하는 거 안 해도 되지. 되게 할 필요 없지. 어려워하세요. 되게 어려워하고 또 그 작가 특유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말로 설명된다면 예술이 아니기도 하고. 맞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나의 그 작품으로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매력이 좀 반감되기도 하고. 그쵸. 근데 또 요즘은
말씀도 잘하시는 작가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말을 똑바로 잘하잖아? 그럼 난 오히려 그 작가님에게 매력이 떨어져요. 너무 완벽하게 딱딱딱 들어맞으면 많이 보셨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난 좀 약간 작가는 세상 어딘가 귀퉁이에서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래서 제 작업이 되게 구려졌어요. 오히려 이론을 많이 팔수록 팔수록 너무 작업이 구려지니까 그래서 좀 음. 자연스럽게 조금 놓은 것도 있고. 그럼 작업을 언제까지 했어요? 저는 사실은 대학원 졸업하고도 전시를 했어요? 네 개인전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구글에 심사와 개인전 치면 나와? 안 나와요. 다 싹 다 지웠어요. 그 본인이 지울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아, 없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진짜. 아 그래서 어쨌든 그 흔적을 없앴어요? 아니 뭐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되게- 재밌다. 그럼 한때는 화가이자 작가를 꿈꿨던 예고 출신의 회화가 출신의 회화가 석사였던 분이 도슨트가 된 거네요. 결국에는. 근데 네. 그것의 어떤 첫 번째 전시는 알폰스 무아전이었구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진짜 내가 이 일을 정말 온전히 막 제대로.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도 맡으면 저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첫째 딸? 저 완전 맞이. 저 완전 필요 서울- 이상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서울에 4대가 함께 살았던 종갓집의 맞손녀. 완전 친가 외가 통틀어서 그거 알죠? 맞이.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 이상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아도 혼자 되게 책임감을 갖고 맞아요. 절대 학교를 지각하면 안 돼. 절대 빠지면 안 돼.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혼자. 이 유튜브 영상을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귀중한 시간이랑 돈을 함부로 뺏는 게 얼마나 범죄지. 그 거의 진짜 죄라고 엄격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교육이다.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건 기본값. 잘해야 된다라는. 근데 좀 제 스스로 그런 걸 만든 게 있죠. 그럼 알폰스 무아전을 할 때가 처음 전시할 때랑 몇 년 차이가 있었어요? 대략? 한 3, 4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는 뭐 미대 들어가면은 별의별 일 다 다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막 전시 스텝도 하고 해보고. 뭐 그냥 불려가고 뭐 이제 지도 교수님 뭐 또 행사하면 또 불려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제가 약간 포지션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제가 대학원 갔을 때도 연구조교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좋게 봐주시는 교수님도 있잖아요. 근데 너는 되게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잘하니까 뭐 MC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보게 되고 학교에서 행사할 때? 학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슨트가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능이 그러니까 있었다.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지금 막 되게 두서가 없는데 막 처음부터 제가 도슨트를 해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약간 뭔가 이렇게 기류가 자꾸 도슨트 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일인 것 같아.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네.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이걸 요청하면 어쩌면 이게 나랑 정말 잘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거네. 그쵸. 그래서 정말 막 솔직히 미대 대학원 들어가면은 진짜 빡세잖아요. 논문 학기 때도 정말 빡센데 사람들이 근데 그거 되게 몰라요. 대학원이 쉬운 줄 알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해도 될 것 같은 게 나도 대학원을 2번 다녔는데 2번 다 되게 빡셌기 때문에 네. 일과 병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진짜 생각보다 대학원은 빡셉니다. 네. 근데 그때 빡셌던 경험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맞아. 무슨 예술이야? 남동생이요? 포토그래퍼. 쌤, 있어요. 너무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닭강정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배달 안 배고프네요. 배고파요. 나도 엄마가 미선생님이었거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대학교를 갈 때 취업과 연봉과 상관없이 너가 좋아하는 학문을 선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쩌면 그 어떤 물리적인 부자보다 찐 영혼의 부자인 거지. 얘가 좋아하는 예술을 하게 하고 얘가 좋아하는 사진을 하게 한다라는 게 쌤이 어쩌면 보이지 않게 도슨트 일을 하면서 되게 이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걸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도움이 근데 될 수도 있어. 진짜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거 떠나서 응. 약간 저희 집 그 교육 마인드가 대한민국이랑 너무 안 맞아요. 왜냐면 진짜 방목형이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고니까. 진짜 그때 덕원예고 때 정말 막 다 막 뭐 난다긴다한 애들이 왔는데 저희 집은 대학도 뭐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말면 말고 안 가도 된다. 공부도 재능이다. 오, 되게 현명하시다. 알아서 선택해라. 단 책임은 네 몫이다.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해.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이 도슨트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집이 좀 어느 정도 사는 애들은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그리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맞아. 꼭 돈을 안 벌어도 근데 약간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벌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작가지만. 그래서 작가 지망생일 때부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도슨트 이거 재밌겠는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또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셔서 다음 전시도 또 초대해 해주세요. 주시고. 뭐 그러니까 아예 다음 전시도 맡아주세요. 이렇게 일이 이어지니까 계속 그냥 이 일을 일복이 많은 거지 또. 너무 배고프니까 잠깐 이거 하나씩 먹어. 아, 알폰스 무아전이 신성화 도슨트의 어떤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로 쭉 도슨트만 했냐 이랬더니 아니라고. 별일 다 해봤다고. 저 솔직히 에듀케이터도 해봤고 그러니까 네네 교육도 하고 교육 사업도 했었고 별의별 일 다 해봤죠. 근데 사실은 그 경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부분이 없지. 없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없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도슨트에 더 매진을 하게 되면서 아 이거는 정말 이것만이 좀 특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솔직히 큐레이터와 도슨트는 정말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대중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거 완전 전시 도슨트. 기획을 하고 연구하고 너무 진짜 존경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도슨트는 현장에서 사실은 서비스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 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려면 단순히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그 얘기는 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안다고 맞아요. 많이 아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니까 오히려 정보 전달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들이 느껴야 되니까 또 질문도 발문도 해야 하고. 그리고 되게 미술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맞아요. 항상 단언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내가 제일 기피하는 사람이 네. 본인이 가진 지식을 확언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샤갈이 이때 이 기분이어서 이걸 그렸다. 근데 이거는 내가 샤갈이 아닌데? 그거는 뭐 무덤 속에 샤갈한테 내가 물어볼 수는 그래서 항상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밝혀진 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말을 할 때 확실하게 하는 사람한테 끌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더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좀 기억하는 것 같지만 원래 미술사는 함부로 확언할 수 없는 학문이거든요. 저도 미술사 전공하면서 많이 배운 게 진짜 확신하고 확언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지만 예측은 가능하지. 자료로. 예측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정확한 어떤 주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사잖아요. 그 화가의 마음을 그 화가가 얘기한 게 아니면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술을 전공한 게 좀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약간 작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작가는 그냥 한 것도 많잖아. 맞아. 맞아. 왜 노란색을 썼냐는 것도 그냥 썼는데 그냥 기분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들 이제 젊은 작가님들 이제 뭐 그룹전 하거나 이럴 때 해설을 제가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작가님도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제 마음을 제 작품이 이렇게까지 굳이
난 그냥 그렸는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물론 이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솔직히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많은데, 그래서 작가님들도 피곤해 하시는 거죠. 근데 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 되게 멋있는 작가님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도슨트나 큐레이터나 비평가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슨트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심상원 선생님은 확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려고 한다.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네. 도슨트를 이런저런 일을 해도 결국엔 돌아온 게 도슨트였어. 그리고 선생님은 현재 도슨트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후배의 도슨트들이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제 그래도 나 심성아 도슨트 꼭 들어봐야지 이렇게 됐잖아. 물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선생님이 볼 때 도슨트가 돼서 도슨트 일을 10년 이상 하려면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예술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근데 이게 진정성 있게 좋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난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 어떻게? 내가 해보니까 알았어. 시장과 상관없이 인기 있는 전시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하는 애들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하는 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전시장에서. 그래서 쌤은 또 유튜브도 안 하잖아 또.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뭐 17년 차라고 어디서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뭐 못 들어봤는데 못 봤는데 이렇게 오히려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시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저 그때 막 10년 전에 뭉크 전시 봤는데 그때 여자 도슨트였는데 맞아요. 그때 여자 도슨트 저 말고는 없었어요.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확인하시키는 근데 약간 전시로 기억해 주시는 거. 근데 그때 그 전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해설이 좋았어요. 이러면은 좋죠. 그리고 제가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전시의 주인공은 작가잖아요. 맞아요. 작품이 주인공인데 도슨트의 뭐 이미지가 기억나는 게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저도 항상 강의 때 그 얘기해요. 네. 도슨트들이 사실 검정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거 다 그렇구나. 이유가 있거든요. 네. 어두운 옷을. 네. 패션 모델 같은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청경자 전시를 할 땐 청경자가 주인공이고 네. 호크니 전시를 할 때 호크니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돌아오는 날 도슨트만 기억에 남았어. 그러면 난 약간 그 좌표가 잘못 찍혔다고 생각해. 저는 그게 저도 좀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미술을 진짜 좋아해야 된다. 두 미술을 번째 진짜 좋아해야 되고 작가가 우선이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좀 강가되는 것 같아서 근데 당연히 작품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건 맞고 어떻게든 그 전시회에서 그 전시회를 오픈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피땀 몇백 명. 그러니까 진짜 피땀 눈물로 막 큐레이터 분들 다 막 밤새고 막 진짜 야근에 막 진짜 속상하다. 우리도 어린이 교육을 하니까 이번에 어바나트 전을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전시가 좋아. 근데도 엄마들도 모르고 아빠들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라. 오죽했으면 내가 부탁을 했겠어. 근데도 반응이 없어. 그럼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모르지? 이거 진짜 이거 한 번 오는 거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전시가 흥한다는 게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도 안 되고 운도 있어 또. 운의 그 기류도 그러니까 이게 전시를 한 번 올리면 나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 공연. 그때 아니면 못해. 모두의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잘 안 됐을 때 그 허망함이 되게 자책감과 내가 뭘 더 잘했어야 됐을까. 약간 항상 그런 게 좀 매번 만나고 기뻤다가 어느 날은 실망했다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매번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걸. 그러니까 도슨트라는 직업은 더군다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되는 거 진짜 없는 게 다 같이. 다 같이 이거에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인드? 그래서 내가 쌤을 초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네. 도슨트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조이 뮤지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에게 조이 뮤지엄 많이 신청했냐? 뭐더 알려야 된다. 막 어린이 교육도 잘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 도슨트가 쌤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 당연히 모든 분들도 좋은데 나는 근데 그래도 내가 쌤이 좀 마음이 편했던 건 항상 우리한테 와서 더 많이 애들이 와야 되는데 더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미술 교육이고 쌤은 도슨트도 교육이지. 아니에요. 근데 저 쌤은 그걸 한 팀으로 보더라고. 저는 정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영국의 미술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기관이 다. 그냥 너무 그게 데일리한 거야. 그냥 미술관 가는 누워있고, 게. 애들이. 누워있고. 근데 아무도 일어나라고 안 하죠. 근데 그게 왜 한국에서는 안 되냐?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미래에 자라난 아이들이 나는 미술관이 놀이터였어 라고 인식이 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감상교육을 어떻게 접하느냐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선진적인 시스템을 하지만 쌤이 들여오신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진짜 힘들어. 왜냐 제가 진짜 조이뮤지엄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맞아요. 진짜 존경해요. 왜냐면 눈치 보면서 일하잖아 우리가 맨날. 어른들이 좀만 애들이 시끄러우면 막 째려보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위축이 되는데 쌤이 지나가면서 그냥 여기 애기들이 왔네요. 뭐 저희는 이렇게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약간 이런 게 진짜 선생님들이 엄청 고마워하죠. 대놓고 얘기해요. 조이뮤지엄 이제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 만나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양해를 해주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않으면 맞아요. 애기들이니까. 조이뮤지엄 많이 좀 보내세요. 아니 이렇게 다니엘 아샴을 그렇게 내가 진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 왜냐면 한 명 오고 막. 사실 여러분 이 돈 주고 이렇게 맞아. 참여하는 게 남는 게 없어요. 진짜 52,000원에 우리 한 명 하고 막. 그리고 제가 진짜 조이뮤지엄 에듀케이터 쌤들을 많이 아는데 진짜 많이 알아. 진짜 고급 인력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제가 맞아요. 와 진짜 좀 유튜브에 홍보해도 안 되더라. 내가 홍보해도. 그래서 남의 얼굴에 빌려서 홍보 좀 해봤죠. 어쨌든 어린이 네. 교육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거의 가장 핵심은 전시라는 것이 도슨트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든 뭐 기획자, 스텝, 그 회사, 뭐 아니면은 강사, 뭐 아니면 뭐 어린이 교육, 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우리가 빵 터진다. 될까 말까야. 그 빵 터진. 그래도 될까 말까요? 진짜. 전 아직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심. 맞아요.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아이 엄마거든요. 몇 살? 6살. 딸. 딸. 미술을 좋아하나요? 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아까 핸드폰에 딸 그림이 있었거든요. 아유, 근데 나중에 띄울게요. 네. 본인이 너무 막 엄마다, 뭐 혹은 누군가의 부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했던 것 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도슨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뭐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책임감이 많아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에 엄마가 될 예비 도슨트들도 많고 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어 이랬을 때 우리가 뭐를 주시해야 될까?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이 엄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가끔 되게 응원 메시지도 와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막 아이 엄마로서 도슨트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거의 메인이잖아. 많이 일하잖아. 사실은 현역에서 이렇게 없어. 네, 없어. 없어요. 애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되게 저의 그 또 하나의 모델. 응원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 약간 여긴 남자 팬 없어요. 아줌마 팬이 많아요. 저는 원래도 없었어요. 원래도 남자 밴도 없었고 사실 아줌마들이 진짜 좋아하더라. 근데 솔직히 뭐 도슨트가 언제부터 그렇게 뭐 그런 근데 아줌마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사님들 여사님들 그리고 이제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그럼 그런 걸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엄마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오늘도 저녁에 파스타도 해주고 오고 남편 고추장찌개도 해주고 왔다면서요. 밥도 다 차려놓고 오긴 했는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는 산후우울증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현역에서 계속 있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젖 먹이고 있는데 뭔가 이제 나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며. 그래서 그리고 워낙 이제 쟁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찾아줄까? 그리고 약간 좀- 도슨트 업계가 약간 강사랑 비슷해서 맞아요. 내가 안 움직이면 날 잊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막 들지. 약간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어요. 좀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겨우 막 10년 넘게 그 했는데.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맞아요. 잡아놨는데 맞아요. 아이 낳는 순간 그 커리어는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0에서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이력서를 다시 쓰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울면서 썼어요. 뭐 이제 섭외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다시. 초창기에 아기 낳고. 애 낳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갓 애 낳은 아줌마를 써주겠냐고요. 근데 쌤은 정말 그렇게 안 보여서 저는 사실 심성아 쌤을 처음 네. 보고 진짜 깍쟁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오해 많이 하죠. 봐봐, 일단 너무 말랐지. 저 사람은 약간 물만 먹고 살 것 같잖아, 약간. 술만 드세요. 하나 드세요. 죄송한데 하나 드세요. 술만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깍쟁이 같을 것 같고 차가울 것 같고 심지어 막 도도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완전 왕푼수. 완전 왕푼수. 저 아줌마예요. 그래서 너무 친해졌고 우리가 라울리피전 강의하면서 처음 만났고 그때 내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이제 빨리. 그랬더니 앉더라고. 앉아서 왜요? 전 집에 한 잔 더 하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엄마로서 그다음에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 두 가지를 물론 당연히 모든 남편도 일도 하고 아빠지만 약간 저는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 여자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좀 찔려하는 게 있어. 막 더 챙겨야 돼 내가. 집이 더러워도 또 좀 또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좋은 엄마가 되기를 물론 좋은 엄마겠지만 너무 좀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걸 좀 내려놨어요.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당연히 워킹맘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게 막 다른 분들의 귀한 시간과 돈을 제가 뺏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건 맞지. 왜냐면 사회생활은 당연하죠. 공정하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공정하고 냉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봐주지 않지. 절대 봐주지 않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 티내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 엄마라는 거를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똑같게 보이려고. 근데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진짜 좋은 점이 너스레가 많이 줄었고요. 명정스럽더라. 네, 원래도 좀 주책박아졌거든요. 제가 원래 말하면 깬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저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막 차갑고 싸가지 없을 것 같고 되게 뭔가 그래 보였는데 도도할 것 같고 이런데 저는 사실 도도한 이미지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도슨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였어요? 요즘은 진짜 도슨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너무 분들에 많죠. 대한 그 문의가 많고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아 약간, 보이나 봐. 좋아 보이나 봐. 아닌데 빚 좋은 개살군데 아니, 개고생해요. 도슨트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썸네일이거든요. 도슨트 진짜.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도슨트가 엄청 지금 이슈에 너무 아니, 하고 뭔가 싶어요. 약간 있어 보이나 봐요. 그게 약간 메인처럼 보이잖아요. 전시장의 메인. 아니에요. 개 힘들어요. 개 빡센데. 도슨트라는 일의 장점과 단점을 딱 적나라하게. 장점. 장점이 곧 단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미친 듯이 공부해야지. 요. 그거가 장점이다. 그러니까 탐구. 그러니까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그냥 매일 그냥 머리가 두뇌가 풀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곧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죠. 왜냐면 네. 뭐 강의도 할 때는 그냥 어쨌든 하는 거 나만의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비슷해. 아, 맞아요. 24시간 자기 일을 하는 당연하죠. 거는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유독 도슨트에 대한 환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제가 사실은 전시 해설을 할 때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당연히 다르죠. 저는 해설이 끝나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많은 그치, 당연하지, 분들의 그건. 오해가 도슨트라는 직업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되게 똑똑할 것 같다. 그 분야에서는 똑똑하지. 네, 아니야.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그냥 솔직히. 그거 내가 하는 일만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사실은 해설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설은 제가 진짜 저는 막 그 정말 간결한 해설을 추구하고 그리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발음하려고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 얘기 해줘. 뭐예요? 여기 대본을 손으로 쓴대요. 스터디 할 때 저는 수기로만 수기로만. 메모하면서 하거든요. 텍스트 안 치고 저는 컴퓨터랑 안 친해요. 안 친해서. 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는 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강의를 하니까 넌 원래 말 잘하니까 네가 아는 거 가서 얘기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와, 내가 강의 알렉스 카트 하나 하려고 내가 한 달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머리에 넣고 나만의 방식으로 체화해야 되고 어떠한 단어를 쓸까?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느니 그냥 혼자만 알자. 그래서 도슨트도 분명히 그게 힘들거든. 근데 이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 없을걸요, 진짜. 아니에요. 재밌게 막 이렇게 막 편하게. 아니요. 도슨트로 일을 하잖아요. 도슨트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스크립트를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 근데 진짜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다 스크립트 제공받는 거 아니고 각자 그건 제공받아. 어떤 작품이 오는지. 그쵸. 딱 그것만. 그러니까 자료는 봤죠. 음. 자료는 미리 사전에 다 봤는데 근데 각자 스크립트를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리고 스크립트 내용도 전시 초반이랑 바뀌고. 중반이랑 후반이랑 다르고 맞아요. 여러 가지 또 상황 대처 능력, 맞아. 약간 순발력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막 갑자기 무슨 전시장에 무슨 일이 터지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는 원치 않는데 엄마가 뒤에서 막 억지로 엄청 어른 거에 들어라. 막 푸시하거나 그러면 또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도슨트라는 직업의 장점은 평생 탐구를 하는 게 장점. 그쵸.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속박. 네. 그러니까 내가 자처한 속박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구속. 되게 약간 아름다운 구속이자 되게 변태 같은 직업. 맞아. 되게 막 나를 못 살게 막 괴롭히는데 사실은 막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잖아요. 전시 해설 들어가야 되고 뭐 또 다른 전시 준비해야 되고 뭐 강연도 있고 이러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맞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건 내가 잘 못해. 그러니까 또 소화시킬 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도슨트들이 유튜브를 좀 몇 명이 해요. 근데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요즘 들어서 내가 느낀 생각은 도슨트를 진짜 잘하잖아? 그럼 강의도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 코어 근육이 엄청 있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도슨트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에 뽑혔고 우연히 아무것도 모를 때 막 했어 내가. 근데 어쩌면 나의 코어는 진짜 도슨트에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든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지금도 저도 이제 뭐 가끔 뮤지엄에서 도슨트 하라 그러면 강의를 하지만 뭐 아니면 프로그램 교육을 하지만 그럼 내가 언제 가장 성장했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품 리스트만 받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네가 스토리를 짜서 동선을 구성해서 여기서 1시간을 채워라. 그때 엄청 많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미술을 대하는 태도,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똑바로만 한다면 훗날 도슨트와 연계된 강의나 뭐 혹은 쌤은 아직은 자기는 두려워서 못 쓰겠다고 했지만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책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그 탐구 시간이 엄청 기니까. 진짜 인간
사는 거 다 똑같다라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점점 더. 도슨트가. 전시 해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작가마다 그 작가의 히스토리며 뭐 동시대 작가까지 다 다루면 공통점이 수백 년 그 생체 주기의 차이가 나도 본질은 같은 맞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드는 쾌감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해설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으려고. 근데 정말 뭐 대놓고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마다 약간 뭐 교감하는 그런 분위기, 막 이해하시고. 그런 게 막 제가 지금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되게 뿌듯할 때가 많죠. 그거가 중독이어서 계속 하는 거네. 중독이에요. 이게 도파민 중독이 뭐냐면, 저는 최근에 듣는 평 중에 좋았던 게, 태어나서 도슨트 해설을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시가 너무 생각보다 재밌었고 기억에 남을 거. 그럼 저는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린 또 힘이 나지. 이 일을 더 그러면 해도 또 되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변태 같다니까? 막 진짜 못 해먹겠다 막 이러다가 내가 잘했나? 솔직히 진짜 제가 아이도 양육을 해야 되고 근데 어디 가서 이런 거 티는 못 내요. 왜냐면 이건 내가 선택한 인생의 그 길이었으니까 누가 뭐 애 낳으라고 해서 낳냐? 맞아.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태도야. 그러니까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는 무조건 제가 그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일. 왜냐면 저녁 시간대도 아기가 유튜브 있으니까. 꼭 집중하려고 그러면 엄마 똥 마려. 엄마 똥 마렵거나 아니면 제가 졸려. 아니면 제가 마렵거나 아마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은 그 공통적으로 공감하실걸요? 똥 싸는 시간도 힐링 타임이다. 그 잠깐도. 나만의 시간. 화장실 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 애 낳았을 때 똥 싸는 거에 대한 자유가 없구나. 나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되게 오래 있다 나온다면서요. 네. 좀 더 있다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아는 동생이랑 친한 동생이랑 똥 타임도 힐링 타임이다. 되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진짜 엄마들 대단하다.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충분히 나의 전시 해설을 들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 평을 남기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또 도파민이 나온다. 당연히 보람되죠. 너무 보람되죠. 그리고 도슨트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99살까지 해야겠다. 아주 벽에 똥 칠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일어나질 못해도 누워서 해. 아니 모네가 백내장 앓고도 맞아. 그렇게 붓질을 했던 것처럼 도슨트도. 두둥이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전시장에 증조손녀까지 와. 증손녀까지 오게 해라. 토크바웃 아트 이거 얘기해야지. 사실 저는 원래 도슨트 중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게 김찬용 쌤이에요. 네. 왜냐면 나랑 김찬용 쌤이랑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요? 어디서요? 저는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조이뮤지엄이 신나는 미술관이었어. 신혜선, 로댕, 뭐 고갱전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원래 항상 신문사가 전시를 하잖아요. 그럼 도슨트가 두 팀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기획사는 누구야 이랬는데 어떤 안경 낀 남자애가 도슨트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쟤 누구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평일에는 내가 도슨트로 가고 뭐 로댕이나 고갱전에 주말에는 내가 가르친 애들을 데리고 갔지. 어느 날 김찬현 쌤이랑 나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매번. 안녕. 눈인사만 계속해. 그런 지가 한 5년이 됐을 때 서로가 이제 한 5년에서 한 10년 되니까 나중에는 인사하다가 저희는 한번 커피라도 할까요? 이런 말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 DDP에서 찬용 쌤이랑 나랑 아예 모르다가 그 커피를 마셨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이미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찬용쌤한테 우리 회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왔지. 근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를 둘 다 안 했고 근데 찬용쌤이랑 나랑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일을 버티면서 하는데 우연히 어느 날 몇 년 뒤에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도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난 너무 걔가 살아있어 일을 하는 게 고마웠어. 저는 솔직히 이 바닥에서 소영쌤도 초창기 어떻게 진짜 시작했는지 알고 알고 있고. 다 듣고 있었고 애기 때부터. 보고 있었고 명칭이 바뀌면서까지 맞아요.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선생님부터 대표님까지. 근데 언젠가는 만나겠다라는 게 뭐 또 그러고 한 1, 2년 지났는데 또 같이 마주쳐. 맞아요. 스쳐 지나간 케이스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사는데 쟤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오로지 그거였어. 약간 찬용쌤은 존경하는 게 뭐냐면 남자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도슨트가 도입된 게 역사가 그래도 없잖아 있는데 그럼 오래됐죠. 90년대 중반부터 자원봉사로. 그리고 진짜 막 대단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교수님들 진짜 퇴직하고. 네, 진짜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지금 안 알려져서 그렇지. 1세대들. 원래 완전 뭐 0.0세대, 0세대. 진짜 완전 시조세 분들. 맞아요. 대부분 다 감히- 대학교 교수님들. 감히 막 제가 도슨트 한다고 말하기가 뭐한 우리 큰일 났지, 깝치면.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좀 무섭긴 한데 아무튼 명예 그- 교수님들이 많이 도 장난 아니었죠. 막 다 학교 교사 하셨던 분들 막 명퇴하시고 막. 교육감 막. 근데 남자 도슨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세이렌이 남자가 있다는 거랑 그 아니 갑자기 인어공주 갑자기 남자 도슨트가 있는데 엄청 막 열심히 한대. 몰고 다닌대. 막. 사람들을. 그래서 또 남자 도슨트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찬용 도슨트님이랑 같은 전시로 이제 섭외가 돼서 그때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업으로 하냐? 그렇다. 근데 진짜 이것만 파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오로지 도슨트만. 메인 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되게 독특하시네. 왜냐면 그때는 도슨트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몰라가지고 설명해야 돼. 심지어 미술계 안에서도 에? 뭐 한다고?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러고 또 이제 같은 전시에서 또 만나고 같이 해설을 하게 되고 둘이. 근데 되게 사람이 한결같은 정말 게- 지금까지도 한결같아. 맞아, 되게 한결같아요. 진짜 신기하죠, 캐릭터가. 그래서 어느 순간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둘이 같이 톡어바웃이라는 회사를, 왜냐면 찬용쌤의 유튜브 이름이 아싸TV에서 톡어바웃 아트로 바뀌면서 도슨트들을 좀 집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그러니까 김찬용 도슨트님이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토커바 아트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마음을 모은 거는 그러니까 좀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슨트로서의 어떤 자질을 요구한다든지 뭐 도슨트라는 직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띄우는 건 아닌데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래요. 저희 그렇게 친한 친하지도 사이가 아니라서. 근데 그분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전시.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어느 순간 도슨트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막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막 도슨트 양성과정? 뭐 있죠. 뭐 그런 게 많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미술관에서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시민교육처럼. 그쵸, 원래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전업 도슨트가 2%가 채 안 돼요. 전체 도슨트 중에. 당연하죠. 진짜 아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리포터, 다- 아나운서, 쇼호스트 아니, 그러니까 다 병행. 다 진짜 자원봉사로 해주시는 맞아요. 선생님들이 미술관이 일단 그래요. 90% 이상이에요. 사실 그분들이 더 대단한 거고. 근데 이걸 이제 전업 도슨트라는 어떤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항상 모든 이게 파이가 커지면은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국가 자격증이 절대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뭔가 자격증을 수료받는다고 해서 현장에 투입되거나 이런 바로 그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죠. 근데 막 요즘에는 막 그런 거 있다? 막 나한테도 DM이 와. 자기가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에서 막 뭐 열심히 배우고 있대. 근데 교수님이 자꾸 틀리게 알려준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거 내고 뭐 어떻게 알려줘? 근데 이게 대학원도 아니고.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슨트가 바로 투입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군요. 자,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최근 무분별하게 도슨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많아지고 대부분 보면 교육과정만 마치면 바로 도슨트를 하고 막 꿈을 이룰 것처럼 혹은 막 과대포장해서 홍보를 하는데 정말 이런 교육기관, 뭐 평생교육원에서 따는 이런 게 공부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제게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전혀 그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의 강의도 아니었는데 강연이 주제가 별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끝나고. 근데 솔직히 저는 희망 고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건 이거야. 도슨트의 기본을 알려주는 건 오케이. 근데 저도 미술 선생님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미술 선생님들이 어떠한 수업을 들으면 도서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게 막 가르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스피킹도 돼야 되고 본인이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지 혼자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도슨트가 된다고 해서 스타가 되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막 이게 되게 유명한 직업이 아닌데 너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은 좀 들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을 잘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하지. 내가 아는데 잘 벌기까지 10년 넘게 걸리죠. 저는 심지어 진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10년은 돈 벌 생각 아예 그냥 접고 진짜 거의 무료. 거의 그냥 진짜 봉사한다 생각하고 솔직히 뭐 저도 버텼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기본 10년은 제가 진짜 거기에 쏟아부은 게 아마 책값이 더 들었을걸요? 맞아요. 아니 그냥 모든 10년은 거의 돈을 못 벌지. 진짜 절대 못 벌죠. 특히나 자원봉사라는 것이 되게 많이 팽배한 이 시장에서. 심지어 저는 자원봉사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도 돈 못 받은 경우도 많았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면접 볼 때 면접도 다 보고 뽑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도슨트를 다 했는데? 왜? 하는데 사회 초년생인데 뭘 알아요. 그냥 그리고 되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안 나는 주시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미술계에 그 재능 기부. 열정페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허다해요. 진짜 미술계보다 더 심한 데도 많아. 근데 나는 지금 내가 40 초반에 와도 여전히 일을 제안할 때 열정페이를 제안하면 기가 차요.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저는 그래서 톡커바 다트 진짜 톡커바 다트 링크 여기 띄울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관심을 주세요. 가져줘라. 왜냐면 톡커바 다트를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진짜 예술을 좋아하는 도슨트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좋고 도슨트로 활동하시는 분도 좋고 큐레이터, 비평가, 뭐 작가 다 그냥 진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당하게 뭔가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래서 저희는 도슨트 멘토링 다 무료잖아요. 네, 무료로 해요. 왜냐면 까놓고 얘기해서 원래는 좀 이렇게 공식적인 버전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으나 도슨트 수료 과정을 제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일자리로 바로 제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못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거를 제가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저는. 100% 일자리가 안 되니까. 진짜 그게 현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 DM 주시는 것도 좋지만 모든 그냥 도슨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공유하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김찬영 도슨트님도 그 생각으로 톡커바 다트를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톡커바 다트를 많이 좀 도슨트 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많이 배워야겠다, 그죠? 네. 막 정보도 얻고 서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알죠. 현장에서 잘못 삐끗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 현장은 실수하는 순간 그 사람의 그 맞아요. 잡이 끝나. 그냥 절대 실수 1도 하면 안 돼요. 강의도 그렇고 도슨트도 당연하죠. 그렇고. 강연도 요즘에 너무 다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말 잘못했다고 하는 그냥 바로 큰일 나죠. 바로 나가리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은 실수를 봐주지 않고 그냥 실수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예민한 일이기 때문에 강의도 그렇고 도슨트도 그렇고 너무너무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예민한 일이죠. 미술관들이 도슨트 과정 하는 거는 사실 비싸지도 않고 거의 무료예요.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것 같아. 근데 돈을 떠나서 내가 어떠한 배움을 얻었어. 그럼 뭐 우리가 뭐 도배를 배워. 도배를 배우는 동안 내가 한 300을 썼어. 그래서 내가 도배를 할 수 있어. 그럼 돼. 근데 도슨트는 할 수 있어도 취업 자리가 너무 없어. 바늘구멍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도슨트만 더 원할 거 아니에요.
모든 전시 기획사도 이왕이면. 근데 이게 도슨트 분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맞아, 아이돌 같은 이 거지. 사회가 모든 분야에 윗부분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입장, 응. 뭐 기업 측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야 되니까 맞아요. 프로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을 누가 뽑아? 안 뽑지. 그치만 오히려 저는 더 전보다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보다는.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저도 아줌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시면서 경력 단절 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슨트 진짜 많이 하죠.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나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도슨트를 할 때. 연륜도 있으시고 음. 그리고 도슨트라는 직업 특성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니까. 풍부하고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경단녀 경단녀이신 분들 마구마구 연락 주세요. 진짜 알려준다. 토커바우더. 왜냐면 사실 유럽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도슨트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할머니 도슨트님 평생 직업. 저는 솔직히 그거를 바라보고 한 거거든요. 약간 내가 할머니가 돼서도. 나는 할머니 돼서도 막 주저리 떠들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다. 약간 그 마인드로 한 거예요. 그럼 어쩌면 도슨트는 지금 잠깐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게 장점이네. 아, 그건 진짜 장점이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약간 잘릴 걱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자기가 도슨트라고 하면 도슨트인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저 한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도슨트라고 검색하면 쫘르르 나오던데. 진짜 아예 많아요. 아예 그냥 도슨트라고 표기하는. 근데 도슨트만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해요, 같이. 저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난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제 기준에서는. 다른 왜냐면 일이랑. 저는 멀티가 안 되고 음, 그리고 온전히 솔직히 전시 해설 하나 만든 것도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많고. 근데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말을 잘하는 뭐 아나운서거나 리포터거나 뭐 쇼호스트거나 이러면 약간 추가적으로 겸업을 하잖아. 아, 왜냐면 우리가 릴스나 네이버 뭐 어떤 뭐 클립이나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말을 잘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술계 사람들은 영혼 없이 설명하는 거랑 영혼 있이 설명하는 걸 구분하지만 또 대중들은 말을 잘하면 기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관객분들도 다 알아요. 알죠. 진짜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진짜 이 작가를 설명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뭐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롱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는 한 가지에 올인해도 지금 될까 말까여서 도슨트도 저 솔직히 힘들거든요. 혼자 전업으로. 아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예전과 달리 기억력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어쩔 때는 미쳤나 봐. 막 이렇게 화면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잖아요. 까먹어. 띄웠는데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너무 많죠. 아 진짜 막 그럴 때 막 그래서 난 되게 조그맣게 적어놔요. 정말 조그맣게 회색으로 만약의 경우 내가 이 어떤 특히 폴란드 작가 막 아니, 그래서- 이런 애들 이름 몰라. 러시아 근데 작가. 그렇게 꼼수를 썼어. 그래서 제목까지 적었는데 그래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건 진짜 모르. 너무 슬프다. 그거는 정말 습득이 안 된 거죠. 그거는 뭐 내가 더 공부했어야 됐다. 그거는 내가 더 했어야 됐다. 근데 생각보다 도슨트로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당연히 너무 많다. 방대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비 벌어들이는 수입이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강사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한다? 넌 그때 2시간만 강의하니까 이게 많이 버는 거야 이러잖아. 제가 진짜 요즘 주변에서 하도 이제 강연 여기저기서 하니까 되게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구나. 막 쓸어 담고 심성아. 쉽게 번다 생각. 제 얼굴을 보세요. 점점 사람이 맞아. 저 진짜 얼마나 피폐하게 그 PPT 하나 만들려고 순서 맨날 받고 공부하고 이 한 몇백 시간이잖아. 진짜 눈알이 빠지고 미술 강연이니까 또 이미지랑 막 그 캡션이랑 막 맞아요. 진짜 수십 장 만들고 나면은 진이 다 빠지거든요. 맞아요. 이름으로써 절대 진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 맞아.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도슨트라는 아. 직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음. 득을 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광주 비엔날레 가잖아? 걔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알죠. 아니, 거의 쌤 수준이야. 아니야. 더 똑똑해. 더 똑똑해. 아니, 솔직히 저는 AI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더 득볼 것 같아요. 왜? 실수를 해서? 난 잘 까먹고 무식하니까. 오히려 그런 면을. 오히려 인간미가 결국에는 많이 인간들끼리 살아가야 살아가요. 되는데 AI 너무 정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막 챗GPT한테 막 물어봤는데 겁나 똑똑해. 맞아. 다 찾아줘.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는 못해. 사고가 더 중요시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더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느냐가 AI하고 공존하는 사회에서 약간 리더 계층에 속할 것 같은 느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요즘에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는 설명만 하는 곳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고한 것을 펼쳐 보여야 된다. 인스타도. 근데 도슨트도 그냥 나무 위키에 나온 걸 그대로 읽으면 뭔 소용 있어. 이 작가를 맞아. 통해 내가 느꼈던 삶의 통찰. 적어도 나한테는 이 작가가 어떤 존재다. 이런 게 중요하죠. 저는 솔직히 AI하고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뭐요? 육아? 애 낳은 거. 애 낳은 거. 걔는 애 안 낳았으니까. AI한테 너 모유수유 해봤니? 약간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강연한 주제 중에 프리다 칼로하고 트레이시 에밍을 묶어서 했었는데 그때 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울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약간 그 두 여성 작가 모두 제가 상처가. 아가씨였을 때는 솔직히 막 그냥 멋지다 이거였는데 진짜 힘들게 임신하고 힘들게 애를 낳아보니까 약간 너무 막 그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이 너무 상처지 진짜. 너무 저거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니까 진정성 갑이다. 맞아. 막 진짜 찢었다. 약간 맞아. 이런 게 그 있어서 태아가 자궁에 있는 그 막 그냥 미쳤다. 이거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죠. 아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울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와봤으니까 진짜 그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AI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다.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그게 더 와닿지. 와닿을 수 있는구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이길 수 있다. AI는 모유수를 안 해봤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난 이거 너무 얘기해. 지적재산권 스크립트. 와 진짜 요즘 난 이거 겪었잖아. 저 왜냐면 나는 내가 강의를 하면 강의 이전에 도슨트들이 있어. 어. 근데 젊은 친구들이 야망이 너무 많아. 근데 강의가 두 타임이 예를 들어 있어. 그럼 나는 강의는 도슨트랑 좀 다르게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도슨트는 전체적인 거고 강의는 딥하게 들어가서 이 딥한 걸 내가 막 모든 걸 찾아가지고 막 탐구를 해서 1교시 때 딱 끝냈다? 근데 2교시 시작하는데 도슨트가 내 강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주최 측도 되게 당황해서 저건 소영쌤이 연구해서 오늘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막 끊었어. 근데 너무 열정이 뛰어나니까 막 해. 근데 나도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딴 얘기를 했지 완전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글로 컨트롤 CV가 아니라 되게 아무렇지 않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확 가져다 확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따질 수도 없다. 왜냐면 선배잖아. 그러니까 야망이 많구나 하고 나도 그냥 넘어갔어. 근데 나도 처음 겪으니까 되게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 야망이 많은 거는 좋은데 맞아요. 거기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베끼더라도 자기 걸로. 티나게 베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점만 막 저도 진짜 다 내놓으라는 전시 해설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찾아가서 정말 저는 막 타이머 재고 막 그랬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 막 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부담스럽겠다. 티 안 나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예 그냥 지금도 티 나요. 녹음 아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십몇 년 전에도 그냥 대놓고 녹음을 해서 본인이 혼자 공부하려고 녹음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걸 너무 따라서 하면 안 되지. 그쵸. 근데 전시장 내 스태프들이 상주하잖아요. 맞아요. 스태프들은 솔직히 전시 오픈하고 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거든요. 맞아. 하도 많이 하루에 하니까. 3번씩 막 듣잖아요. 근데 하루는 심성화 선생님 해설하는 내용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사설로. 그럼 기분 나쁘지. 녹음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기분 나쁘진 않아요. 맞아. 왜냐면 이젠 그냥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이야. 그냥 내가 너무, 더 잘해야겠다. 그냥, 난 또 새로운 걸 해야겠다. 내가 더 귀에 쏙쏙 박히도록 더 까랑까랑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그 아트 선제 도슨트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톤이 다르고 정말 내가 쓴 스크립트는요 달라. 그래서 아마 사설 뭐 누군가가 따라 했어도 되게 이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배는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것도 나도 알지만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해 쉽게 가져가는구나 이런 섭섭함은 있을 수 있는데 달라. 분명히 깊이가. 약간 그런 거예요. 요즘 GD 컴백했잖아요. GD가 추는 그 춤선을 우리가 절대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맞아. 없어. 그건 진짜 GD니까. GD의 그 바이브가 있어. 맞아, 그 맞아. 느낌을 아무리 막 춤 잘 맞아요. 추는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해도 안 나듯이 그냥 각자 자기 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래도 타인의 어떠한 지적 컨텐츠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돼요. 왜냐면 블로그를 진짜 오래 하면서 느꼈는데 그냥 컨트롤 CV에서 책 낸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내가 왜 힘들었냐면 그걸 소송을 걸려면 그걸 다 찾아야 돼. 맞아요. 근데 그게 난 더 에너지 낭비여서 나 바쁜데 내가 이래야 돼.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예전에 스트레스예요. 쌤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적 있지 않아요? 대놓고 그냥 베껴가지고 맞아. 자기 아웃사이더 것처럼. 아티스트도 그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게 되게 많고. 흔한데 사람들은 이래요. 너가 잘 나가니까 그런 거야. 이해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건 범죄야. 저는 악플 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뭐 무플보다 낫지라고 하는데 막 간혹 진짜 뭔가 너가 당해봐. 약간 그러니까 안 좋은 뭔가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 타격 있죠. 타격감 꽤 오래 가요. 완전 나 오래 가죠. 그렇게 못돼 먹은 애는 아닌데.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야, 네가 그만큼 성공했다는 증거야. 왜 성공의 증거를 악플로 받아야 되지? 왜 성공의 증거를 베끼는 걸로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저는 최근에도 뭐 강연 후기에 말투가 겸손하진 않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머머머. 그러면은 상처받게 계속 생각을 하게 돼. 내 네. 말투가 싸가지가 없었구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어떤 부분에서 되게 말투가 겸손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계속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되뇌이면서. 다 후기를 보는 것 같아요. 다 영향받고. 엄청 찾아보죠. 그러니까 건강한 후기를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뭐 어차피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좀 되게 좀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서로를 좀 위한 거 아닐까. 어쨌든 지적재산권 스크립트 도둑, 강연 도둑. 이거는 우리가 진짜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도 힘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카피캣임을 누가 제일 알까? 그러니까 카피캣 때문에 나도 힘들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날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나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마음이 불편할까? 그럼 카피캣이야. 그쵸? 본인이 알잖아. 내가 저 사람 걸 뺏겼다는 걸. 그러면 결국엔 나는 화가 나는 거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진 않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럼 카피캣들이 영원히 그냥 결국엔 계속 카피캣은 카피캣밖에 못하는 거라서 도슨트도 저는 카피캣 도슨트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엔 챗 GPT도 대본을 써주더라고. 도슨트 대본을. 3초 만에 써줘요. 근데 짤로 그거를 써주는데. 그대로 읽잖아? 그럼 진짜 재미도 없고 그냥 약간 영어 공부 외우듯이 하는 거여서 정말 인간적으로 나의 경험을 무조건 넣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AI와의 다른 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꿈!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할머니 될 때까지 하는 솔직히 하루살이거든요. 당장 이렇게 하루가 무사히 나랑 되게 비슷하다. 하루가 무사히 끝나잖아요. 그러면 됐어. 오늘도 이렇게 갔다. 그리고 내일 또 빡세게 또 하루 시작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소름 막 이랬는데 2025년 당장 내년에 약간의 플랜은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어디로? 제가 진짜 해외를 자주 들락날락거리긴 했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진짜 여권에 도장 막 많이 찍고 막. 근데 이제 뭐 애 낳고 코로나 터지고 뭐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애 데리고 그쵸, 가기가. 그쵸.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가까운 데라도 좀 가보고 싶다.
귀여운 너무 가보고 소박하고 귀엽다. 나 빼놓고 다 일본 가더라고. 맞아. 나 빼고 막 한일 나지.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못해요. 다 나 빼고 막 긴자에서 사진 찍어 올리고 막 뭐 미술관 투어하고 막 부럽다. 진짜 부럽네. 너무 부럽다. 그래서 그리고 또 꿈이 아니라 그냥 2025년 현실적인 목표. 해외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 20년 후에 심성아의 모습. 20년 60살. 20년 후에는 저는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이 성년을 훨씬 지난 대학생이 나이잖아요. 넘었네요. 20살이 넘으면 저는 딸이랑 여행 다니고 되게 여행에 집착하는. 아니 저 원래 이렇게 역마살이 있는데 몸이 못 갔구나. 네. 결국엔 어쨌든 뭐 큰 목표는 발표하지 못하지만 내년에 여행을 많이 가시면 인스타에 외국어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 제 유튜브를 보는 네. 분들에게 앞으로 심성아 도슨트가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세요. 사실 제가 약간 그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서대로 하나도 못했어 우리. 네, 제가 원래 약간 아니, 그게 순수해 그게요. 아니 순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그 해설했을 때는 어쩜 그렇게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어란 단어 안 쓰는 거 알죠? 맞아요 막 이런 거 안 안 해. 쓰거든요. 근데 되게 AI처럼 맞아요. 해설을 하는데 가장 AI. AI 싫어하는데 AI 같은 도슨트. 근데 되게 AI처럼 해설을 하는데 해설만 끝나면 저 진짜 바보가 되거든요. 저는 컴퓨터랑도 친하지가 않아서 인스타그램도 어려워요. 주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인스타그램 좀 열심히 해라. 다른 도슨트들에 비해 안 하긴 안 하지. 네. 아예 안 하죠 거의.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고 뭐 좋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전시 있으면 꼭 올리고 네.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는 척 해주시는 거 저 되게 웰컴. 유튜브 봤다. 그래야 나도 살지. 아니 저는 진짜 의외로 되게 쉬운 사람이거든요. 알았어요. 되게 쉬운 사람. 근데 되게 그런 약간 도도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어서 그냥 전시 끝나고 막 인사해도 사진도 찍어주고. 완전 제가 무릎 꿇고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 저 그냥 무릎 꿇고 막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인사해주세요. 네, 너무 재밌다. 네. 끝. 저희 이제 이제 대놓고 먹읍시다. 마실까요? 네. 재밌다.